안녕하세요. 기업의 임주성입니다. 8월 28일 미래산업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날짜였죠. 20% 급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시 때문이라고 적었는데 어떤 공시가 나왔느냐? 유상증자 발표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유상증자가 다 같은 유상증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유상증자의 사용 자금 목적을 반드시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얼마만큼의 규모의 증자를 발행을 했고 이 금액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들이 있습니다. 청약은 언제 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영상에서 다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적으로 공시와 관련된 내용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유상증자 규모와 얼마만큼 발행되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주와 종류의 수라고 했고요. 이제 보통 주식에 3,800만 주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다소 좀 그랬던 게 증자 전에 발행 주식 수라고 한다는 것은 기존에 이제 발행되었던 주식 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기존의 주식수는 3,1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주를 발행하는 게 증자 전에 발행했던 주식수의 한 120% 정도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들의 가지고 있던 주식 가치가 반타작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가치로 희석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규모 자체가 100%를 넘는 것 자체가 조금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증자를 통해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또 1차적으로 중요한데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목적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금들을 채무 상환 자금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입에서 욕 나오는 상황이고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본인들의 회사 빚을 갚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시설 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336억 원 정도 사용을 하고요. 그 외 나머지 운영 자금으로 72억 원 정도 사용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뭐 이제 기업이 캐파나 투자를 위해서 이제 자금이 부족할 때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를 발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자체가 기존 주주들에게 가치를 희석해서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이 자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상증자가 시간이 지났을 때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의 조금 세부 사항과 이제 우선순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앞선 본 것처럼 이제 336억 원 정도 시설 자금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고요. 운영 자금이 72억 원 해서 유상증자의 규모가 대략적으로 410억 원 정도 증자를 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순위가 1순위, 2순위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부분은 무엇이냐면 총 대략적으로 407억 원 증자를 하게 되는데 이 주주들의 청약을 참여를 해야지 이 정도 금액을 이제 자금을 확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증자에 대한 참여 부분들이 저조하게 되었을 때 뭐 만약에 300억 정도밖에 가량의 돈이 모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부족한 자금을. 그래서 이제 1순위에 있던 시설 자금부터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지랑 건물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이제 315억 원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대한 기타 비용이 한 20억 정도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올해 4분기 때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금 같은 경우는 생산과 원재료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년 상반기 때까지 72억 원 정도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최악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상증자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가지고 채무 상환하는 게 가장 안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설 자금으로 운영을 한다는 부분들은 그나마 채무 상환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설 자금과 관련된 어떤 부지를 사는지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R&D 연구 시설과 인력 수급을 위해서 공장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다음과 같이 유형자산 양수 결정을 공시를 완료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토지 면적이랑 건물 면적이 적혀져 있는데 이 450억 가량으로 해가지고 이제 땅이랑 이제 건물을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지를 산 이유는 결국에 신규 제품 개발과 R&D 연구 시설 부분을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가장 좋은 거는, 공장 시설을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생산하는 설비 만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설 자금으로 운영을 할 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은 당장에 매출로 이어질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물음표가 뜰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연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당장에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최소 5년 이상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 기술력을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이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봤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SL 에너지 회사 상대로 이런 식으로 계약을 진행을 했다라고 정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여기서 청약 일정이 중요한데 제가 요 자료 지금 몇 개 좀 빠져가지고 다시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에 대한 발행 가액을 한번 좀 볼 텐데 보통 주식 그러니까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의 한 주당 가격이 1,073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당시 때 확정 예정일인 11월 1일 때까지 주가 변화에 따라서 이 예정 발행 가격 자체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이 10월 7일인데 이 거래일 앞선 10월 3일 이제 중간에 주말이 끼어 있으니까 10월 7일 같은 경우는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6일은 일요일, 5일은 토요일. 그래서 이제 이 거래일 앞선 4일, 3일 요때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구주주 같은 경우는 요때 청약을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납입일은 11월 14일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주 상장하는 거는 24년도 11월 27일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사용 목적이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죠. 만에 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청약을 많이 받아줘야지 주주들이 그만큼 자금 확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의 변동을 막 이제 변동성을 좀 커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보시게 되면 예정 발행가가 1,073원인데 현재 가격보다 상당히 높게 뭐 만약에 1,500원, 1,600원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참여자들이 500원 차익 볼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에 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배정일 기준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하다가 또 그 이후에 또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으니 그 부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계속 나는 보유를 해 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 신주를 나는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 신주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래산업 해서 뭐 21W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종목이 또 새롭게 생기는데 얘는 무엇이냐면
이 한 주를 1073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종목은 계속 가져가야 되고 굳이 신주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이 신주를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거래를 할 수 있을 때 첫 거래일 시초가 때 판매하는 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 당시 가격이 고점이니까 그 부분 참조해 주셔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래산업에 관련된 이제 유상증자와 관련된 공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 자금 사용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앞전에 뭐 이제 전환사채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발행되었던 이력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 유상증자와 관련된 내용만 말씀드렸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 또 변동사항이나 특이사항 있으면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